예, 오늘도 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한 오후 상황이 1위, 오전 상황이 4위인데요. 먼저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29번째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냐 마냐가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30번째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결국 발의한 겁니다. 접수 받아주세요.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은 인용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인민노련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마흔역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여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입니다. 결국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민주당 오늘 오후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뭐 하나하나 이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만나보기 전에 일단 크게 보면 민주당 당 내에서도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민주당에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 중독이요? 탄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중독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예.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탄핵했던 횟수가 제가 볼 때는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예. 지금 벌써 30번째 탄핵 발의입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 것인가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밉고 못했다 하더라도 30번째 탄핵을 발의한다? 이거야말로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아요. 전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최상목 대행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사실상 뭐 급방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일 텐데. 예.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어디 갔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러 가서 경제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경제 컨트롤 타워인 지금 기재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탄핵 발의한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경제를 살리자고 어제는 이야기해놓고 오늘은 경제부총리를 탄핵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좀 전에 그 탄핵 소추안 들고 왔을 때 봤지만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지금 대행으로 산 거잖아요. 근데 기획부 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지금 탄핵될 건이 있나요? 즉 최상목 대행은 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본인이 지금 한 것인데 예. 탄핵 소추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부 재정부 장관이 탄핵 소추할 게 뭐 있나요? 저는 정말 김용민 의원이 예. 본인이 뭐 최근에 그 내란죄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굉장히 뭐 논란이 됐다 하듯이 글쎄 민주당이 이제는 도저히 어떤 탄핵을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참을 수 없는 그 중독 증세가 이제는 치유불능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을 하는 것 탄핵 중독이라고 일갈하셨는데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현정 의원의 지적을 한번 보면 여기 오늘 탄핵 소추안 국회의안까지 낼 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탄핵 소추안 내용 주요 내용 4가지를 보니까 뭐 비상계엄 공범혐의 이거는 부총리 장관 얘기하는 건데 마흔역 후보자 미임명,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이거는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입니다. 이게 좀 뒤섞여 있네요.
저 아마 이제 표지에 써 있는 내용이 이제 경제부총리이다 보니까 소추안의 내용과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소추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크게 4가지 사유인데 예.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임명을 안 한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흔여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것 국회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확인한 바 있잖아요.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임명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채로 사실상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 사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묵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나 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 뭐 마찬가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적인 것 그리고 위법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에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도 국회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 장관 때 왜 계엄을 못 막았냐.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은 장관 혹은 부총리 때가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소추된 거기 때문에 정족수 논란도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장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 탄핵하는 건 전직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탄핵의 의미가 있냐? 이런저런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밀어붙이겠다. 그럼에도 탄핵을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생떼이자 떼법입니다. 이렇게 마 후보 임명에 대해서 지금 집착하는 이유는 마 후보 임명 없이는 탄핵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당이 내건 명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 질서를 능멸했다 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진정 변호사님,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술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자연법적 원리를 민주당은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봤더니 재판관이 5.5대 2.5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보도가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어요. 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죠? 사람이 1인분도 아니고 1.5인분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이런 걸 보면서 기본을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살 들어본 결과 이게 6인분은 되더라라고 했으면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하면서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탄핵 절차, 변론 자체는 빨리 진행하도록 해놓고 판례 결과는 빨리 하라는 것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을 끼워 넣어서 탄핵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본인들한테 유리하면은 빨리 시켜가지고 탄핵을 하도록 하고 이제 본인들한테 내부적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내부적으로 봤더니만 아이고 5.5대 2.5더라 카드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승복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탄핵 열차 지금이라도 중단시켜 주십시오. 물론 저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탄핵 인용에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관 한 반명 한 명이 모자라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없이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수 대권 주자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최상목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손발을 묶어놨다.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다. 홍 시장 아주 나라를 거덜내라고 이러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까지 권한대행이 될 것 같다. 쭉쭉쭉쭉 내려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실익 부분을요, 박성미 비서관님.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탄핵을 외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결과의 실익에 대한 문제보다 당위와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는 그런 선별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이다. 그리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따라서 따르지 않는 그런 행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이미 헌재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온 지 3주가 되도록 최 대행은 지금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헌재에서 나온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까지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헌재가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고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그동안 기회를 줄 만큼 줬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실익보다는 정당성과 필요성에 근거해서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생떼 부리는 거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없이는 대통령 파면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다라는 게 여당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아까 탄핵 소추안 주요 사유 4가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족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덕수 총리 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총리 기준인 151명이 맞는지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 맞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나올 텐데 바로 이 부분. 대통령이면 200석, 국무총리면 151 이게 돼야 되는데 앞서 지나갔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탄핵 소추안에 보면 부총리 탄핵 사유,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도 있고 마흔 후보자 임명. 그러면 이거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151명이 맞는 겁니까? 200명이 맞는 겁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물으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월요일 날 내려질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안은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예. 헌마 9 이 사건입니다. 예. 헌마 9 사건은 이제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이고 예.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200명이냐 151석이냐 이 사건인데 예. 아마 지금 보도 자료만 보면 이 사안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전적인 이 한덕수 대행 그 내부에서 이걸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대행은요 지금 일단 이 대행 말이 대행이지 사실상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즉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최고의 어떤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지금 줄탄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을 200명으로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은 국민에서 뽑혀진 사람이고 국가 예. 원수이고 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 대통령 인물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예. 자리의 중요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신에 따른다 그러면 당연히 대행도 200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국가의 최고의 어떤 자리 있는 사람은 함부로 흔들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게 저는 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200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이 한덕수 대행 탄핵해버렸죠. 총리 탄핵해버렸죠. 최상목 대행도 똑같은 일로 지금 탄핵해버리면 일단 업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총리 또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럼 정부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질문에 준비가 돼 있는데 잠깐 이현정 의원이 먼저 언급을 하셔서 저희 PD님한테 그걸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의전 서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려가는지. 예.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용호, 박성재. 물론 박성재 장관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정적수 문제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하더라도 이렇게 쭉 내려가서 줄탄핵까지도 민주당이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찌 하지 않겠어요? 저런 식이면 이제 앞으로 지정생존자 한 명을 아마 놔둬야 될 겁니다. 절대 탄핵할 수 없는 한 명을 놔둬야만이 그나마 대통령은 대행은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 우픈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만들었다는 거 예. 저는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무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아무리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요 이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탄핵 사태가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최상목 탄핵건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계속 큰 목소리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대다수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속으로는 이거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경제가 지금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4월 2일이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지금 발표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자리에 없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 놔놓고 삼성 가서는 삼성 살아야 국민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예. 정말 딴 건 모르겠지만 국민의 삶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경제를 흩는다. 이거는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게요. 어떤 정적수, 총리 기준이 맞는지, 국무위원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 기준이 맞는지는 헌재가 월요일에 뭐 판단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럼 만약에 가정하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오후에 발의했고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율 중이라니까 본회의 올라가요. 그게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150일이 맞아라고 해서 통과시켰다가 또 탄핵소추안 돼서 월요일에 또 한덕수 총리권에서 다시 되돌려주고 뭐 이런 정도의 논란도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 정도 감수하겠다는 건데요. 아까 그 봉투에 민주당의 답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이 지금 이미 묻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쓰지 않고 굳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151석으로 해서 우리는 탄핵하겠다는 것을 예. 거기에 사실상 이 봉투 속에 넣어놨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150명으로 이상으로 탄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탄핵이 있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결의에 대해서 효력적인 가처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이런 무도한 탄핵 중독, 중증 상습 탄핵 중독을 막아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엄 해제하면서 계엄 해제한다. 다만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으로 해서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태는 제발 국회에서 막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30건이나 줄 탄핵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8건은 8대 0으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이런 무도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것은 무도한 민주당의 입법농단, 탄핵농단 나아가 탄핵에 관련된 권한 남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선언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151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의를 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의안을 접수를 시켰어요. 민주당의 전략이 무엇일까? 결국은 월요일 이후에 국회에 상정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결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주말 동안 본회의에 임시회의에 올려가지고 탄핵을 시켰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의 결정을 본 다음에 하긴 돌아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도한 절차인 것이고 백보 알겠습니다. 양보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잠깐 자료 그림에 나온 거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차 저희가 준비한 건데 이거 이제 허투루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리 최상목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까지 내려왔고 이주호, 유상임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홍준표 시장의 지적은 이러다가 중기부 장관 19번째까지 내려온 거 아니냐? 자주 섞인 민주당의 이런 강행 발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지금 뭐 8.8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까지 구전구패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도 있어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까 최진영 변호사 얘기는 이거 어차피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올릴 생각은 없고 정말 이것 또한 액션, 정치 공세, 압박용 이런 거기 때문에 무도하다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거였으면 발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다라고 헌재가 공지를 해준 마당에 사실상 뭐 주말을 끼고 발의만 됐지 표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오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정치적으로 쇼에 불과하다면 굳이 발의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야 5당이 모두 함께 발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저는 이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라는 그 대행에 대해서 직무정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최상목 대행이 지금 얼마나 위헌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백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메시지가 훨씬 강하다고 보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면서 본인은 국민들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해야 된다. 이런 좀 허망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탄핵소추가 사유가 얼마나 명백해졌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관련해서 뭐 주말도 끼어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게 보고가 되고 표결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상목 권한대행을 가리켜서 몸조심해야 할 거다라는 이 발언이 사실 이 탄핵 강행의 단초가 됐을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최근 최상목 대행의 일정들을 하나하나 비판했습니다. 아니, 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만인의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지금 행사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면 치고 다닌다는데.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네. 안 해봤어요. 자, 떡면인데 이게 똑바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치고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바로 앞에. 그렇지. 이제 좀 들으시네. 자, 공제 오세요. 에이펙 화이팅. 그렇죠? 에이펙 화이팅. 네. 이제 벗으면 되는 거죠? 퍼스널 컬러. 어쨌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머릿속에는 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강하게 있어서 김재현 전 의원 한 단식장에 가서 하나하나 그 동선까지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비판했어요. 근데 잠시만요. 저희가 뭐 새로운 내용들 몇 가지 보도 내용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기류 중에 뭐 물밑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지만 지도부가 이 최 대행을 정말 괘씸하게 생각한다. 괘씸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도 그 연장선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그 괘씸죄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잠깐 인용해봤는데요. 본인의 얼굴 톤과 색상이 맞춰보는 채용 박람회 갔던 것도 떡매를 든 것도 이렇게 황당한 사람을 처음 본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그러면 이런 정도의 분위기면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몸조심하라라는 이야기가 붙어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본인 뜻대로 하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신호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자,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은 꽤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와 경제부총리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에이펙이 원래 이제 이 후반기에 대한민국 그 경주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자, 그런데 그 중요한 행사에 당연히 지금 대통령으로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으로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이 그 하는 경기도에 불났는데 저 지방에서 떡볶이 먹는 유튜브 찍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왜 거기 떡볶이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했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지금 본인이 세 가지 역할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요. 최상목 대행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도시락으로 지금 매일 때우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국가적 행사에 중요한 때 지금 대행이 나가서 뭔가 행사에 저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못 참고 지금 왜 빨리 마은혁 임명 안 하느냐. 오직 자신의 지금 이 선거와 관련된 것에만 집중한다고 그러는데 예. 글쎄 저는 정말 이 집권 이를 희망하는 그런 지금 야당의 대표가 지금 대행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대행이 놀았습니까 지금? 다 본인의 지금 역할을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준 세 사람 목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행이에요. 그거 지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민주당이 만들어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상목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강경론을 주도한다. 이제 박성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부 기류를 좀 질문드릴 게 뭐냐면 오늘 나경원 의원은 이걸 왜 한덕수 총리 결론이 나는 걸 그 바로 직전에 굳이 왜 하냐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추진을. 이재명 대표 뜻이라면 심각한 자책골이고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뜻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보도가 있었는데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이 대표는 오히려 탄핵의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뭐 그걸 말릴 수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또 하나.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을 못 보고 마구 질러댔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죽이는 꼴이다.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을 듣고 보면 이게 무슨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하게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워시키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를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탄핵 강행에 선봉에 선 거 아닙니까? 뭐 선봉에 섰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지도부 안에 공감대는 확실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사실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는 뭐 당연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많았지만 예. 사실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신종 모드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정확하게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에 일이 많은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도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안을 살펴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상목 대행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예. 주요 특검법에 대해서 줄줄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도 본인은 막상 헌재에서 내린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본회의에 언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지도부 안에서는 분명하게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사실상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힘 편에 서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 헌법 질서를 능멸한 당위성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대대대행 체제가 닿아도 우리는 그것도 불사하겠다. 근데 이게 좀 익명을 요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잘못이 크다는 걸 부각시키는 건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신중 모드였다면 그런데 또 아까 화면을 봤을 땐 최상목 대행의 일거수일투족 그 일정까지 다 하나 꼭꼭 집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내용은 바로 직관적으로 선뜻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해라. 현행범으로 붙잡힐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최상목 대행에게 했었는데 거취 문제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없고 이건 사치다. 또 하나 뭐 경호도 격상시킬 거 강화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안 하겠다. 또 하나 기존 업무에 충실하고 입장 달라질 게 없다. 본인은 본인이 하겠다. 최상목 대행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죠.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결국 이렇게 아무리 탄핵해봤자 별로 그 부분이 헛방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믿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기재부 장관,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한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로부터 소외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아무리 정치적인 정략적인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일을 하겠다. 설령 그게 내가 탄핵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첫 그 어떻게 보면 석방후 메시지를 내면서
내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여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예.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 메시지와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 속에서 누구로 인해서 국정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국가가 힘든 겁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민주당 내에서 있는 목소리, 마치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굿값, 배드값 전략일 뿐이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인 것이지 박찬대의 민주당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 위임을 했는데 그 지도부가 박찬대 지도부입니까? 이재명 지도부인 거죠. 결국 이 부분에 내부적으로도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역풍을 막으려고 옆에 있는 중진들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태에 대한 오롯한 100%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건 탄핵 사유 4가지 했는데 그중에 다 보면은 임명 안 했다, 임명 안 했다, 임명 안 했다. 기재부 장관이 임명합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원수 대행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원수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를 하려고 하면은 151석이 아니고 200석으로 하는 게 그것이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현장 행보를 했어요. 최상목 대행이 저렇게 아예 헬멧까지 이제 착용을 할 텐데 여기는 군산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공장에 가서 여기 현장 격리하고 실제로 현장 행보에 나섰던 최상목 대행입니다.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하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 행보도 언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이거 그냥 정치적 압박용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뤄지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최상목과 관련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의장님도 최상목 대행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건가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박찬대 원내대표 주장을 경청 잘 들었지만 본회의에 올리는 탄핵 추진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은 예전보다는 권한이 적어졌다고 그러지만 국회를 대표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지만 국회 지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를 대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국회가 어떻게 비춰질지 또 어떤 인식을 가질지 그거를 본인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재임하고 있었던 이 기간 동안 줄 탄핵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일방적 통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정치사에 굉장히 오점이 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국회의장이 예전에 보면 이만석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울 때 굉장히 중심을 많이 잡고 국회의 권위와 또 정치적 중심을 잡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장이 그냥 보통 의전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바에 따라서 정말 정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의전서열도 이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본인도 이제 국회의장 끝나고 나면 정치적인 어떤 행보는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사에 어떠한 국회의장 남고 싶겠습니까? 가장 탄핵을 많이 한 국회의장, 가장 일방적 통과를 많이 한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의 최상목 대행에 대한 저 탄핵 소추는 저는 우원식 의장이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얘기를 귀라도 기울여줬냐. 상정 말아달라 할 건데 지금까지 민주당 뜻에 따라 움직였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순간 듣기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러면 만 3일, 72시간 내에 뭔가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당장 한덕수 총리 건의 선고가 나면 뭐 우원식 국회의장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 저는 그게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어떤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에 언제 보고하고 그러면 24시간 그리고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뭐 관련돼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좀 예. 나눠서 봐야 될 것이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한 4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잘못됐다라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당사자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라고 권한쟁의를 청구를 했고 예. 그 청구에 따라서 헌재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받아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도 최상목 대행이 40여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 건 맞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이고 예. 관련해서 또 정족수 문제가 또다시 국회 내에서 한 차례 또 논란이 벌어질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도 아마 절차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부분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당연히 절차적인 것, 구체적인 그러게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여기까지 그 시간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보지 않더라도 29번째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냐 마냐가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복귀한다면 전직 대행 탄핵 소추에서 뭐 하냐? 분명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도 실제로 오늘 탄핵 소추안을 내는 걸 강행했단 말이죠.